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은 봉준호와 박찬욱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최고의 흥행 감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을 지목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베테랑, 모가디슈, 밀수 등 5편을 제작해 총 관객 수 3,600여만 명, 편당 평균 725만 명을 불러모은 흥행 보증수표 류승환 감독이 지난 1년 반 동안 관객 수 600만을 넘은 작품이 없는 한국 영화의 부활을 꿈꾸며 휴민트로 돌아옵니다. 국정원 요원 조인성과 북한 국가보위부 요원 박정민이 서로 다른 목적에서 한 여인을 구하려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펼치는 드라마를 담았습니다. 첩보, 액션, 스릴러, 멜로의 요소까지 망라해 전통적인 설 대장 영화다운 위용을 갖췄습니다. 이 극장을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그 극장용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한 재미. 감독 흥행 1위가 류승환이라면 배우 흥행 1위는 유해진입니다. 최근 10년간 19편의 주연으로 나와 약 1억 2천만 명, 편당 평균 625만 명의 관객을 모아 황정민, 마동석 등과 호각세입니다. 연기력 하나로 단역에서 단독 주연까지 올라온 연기 장인의 이번 선택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 휴민트보다 한 주 일찍 개봉한 이 영화는 비운의 왕 단종의 최후를 그립니다. 유해진은 단종의 유배지 마을 촌장으로 변신해 코믹 연기와 코끝찡한 정극 연기를 넘나들며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극중의 배우다라는 그런 것보다 더 관객들한테 친밀감 있게 확 다가가는 배우에 먼저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작품 속의 배우가 아니라. 류승환, 유해진 두 사람 다 영화만을 고집해온 자타공인 영화인. 후반부에 화력을 집중한 두 영화가 OTT 시대 관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감각, 감수성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가 흥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까? 화양연화라는 말은 왕가위 감독이 영화 제목으로 쓰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멜로 영화로 꼽힙니다. 이 영화가 최근 미공개 버전을 넣은 특별판으로 돌아와 개봉 한 달도 안 돼 4만 5천 명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신작까지 포함한 올해 독립예술영화 흥행 2위의 성적입니다. 화양연화와 같은 날 개봉한 타이완의 거장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예술영화 하나 그리고 둘도 3시간 가까운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누적 3만 관객을 훌쩍 넘겼습니다. 두 영화는 지난 2000년 칸 영화제에서 각각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은 걸작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영화 중에 항상 상위권에 뽑히는 영화여서 궁금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지금 OTT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서 근데 지금 마침 재개봉한다고 해서 영화관에서 직접 보고 싶어서. 두 구작의 주 관람객은 40, 50대 이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 30대 비율이 약 60, 7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이유는 뜻밖입니다. 나갈 수 없다, 끊어볼 수 없다, 빨리 돌려볼 수 없다는 극장의 한계가 젊은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극장만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강제성인 것 같아요. 이달만도 철도원, 폭네프의 연인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등 20, 30년 전 명작들이 줄줄이 재개봉했습니다. OTT처럼 극장도 검증된 구장 영화들을 1년에 200편 넘게 큐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들은 대개 4K 리마스터링을 거쳐서 디지털화됐지만 원본은 필름으로 찍은 터라 OTT보다는 스크린에서 볼 때 체험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극장이 신작뿐 아니라 과거 명작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는 고급 OTT 같은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영화와 K-팝 산업에 대해 영국 외신이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거의 붕괴 직전 한국 영화계 위기에 이면 K-팝 역시 예외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산업 모두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가디언은 방탄소년단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중문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내부에선 한류를 일으키는 데 일조했던 두 산업인 영화, K-팝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들이 생존을 위해 택한 전략이 오히려 성공의 토대가 됐던 창의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영화 부문 침체가 가장 심각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장 관객 수와 박스오피스 수익이 급감하고 영화 제작 비용은 올라가면서 한때 신인 감독들이 성장하고 기성 감독들이 실험적 작품을 만들던 중저 예산 영화 제작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안정적이고 제작 일정이 예측 가능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K-팝에 대해서도 실물 앨범 판매량이 2024년 19.5% 감소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추세에 따라 기획사들이 글로벌 투어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섰다는 게 매체의 분석인데, 기획사들이 광범위한 대중성을 포기하는 대신 핵심 팬덤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처럼 K-팝 황금기를 이끌었던 획기적인 글로벌 현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디언은 주요 기획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K-팝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며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을 다시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서편제 같은 영화가 요즘 한국 영화계 분위기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올해 일본에서는 가부키 소재의 영화가 나와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고 역대 일본 실사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1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국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개봉해서 18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계 최고의 수확이라 일컬어지는 세 개의 주인을 살짝 앞지른 겁니다. 카부키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를 그 정도 제작비로 만든다는 건 하나의 모험이자 도전이었던 게 들어맞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는 파묘와 범죄도시 4가 쌍천만을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는데 올해 한국 영화 시장에 천만 영화는 없었습니다. 560만 명이 본 좀비딸이 올해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흥행 10위 안에 한국 영화는 3편밖에 없었고 소재나 형식 면에서 큰 도전도 없었습니다. 연간 관객 수는 아바타와 주토피아 속편 덕분에 간신히 1억 명을 넘기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 2년을 빼면 지난 20년 내 가장 적은 관객 수입니다.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흥행 2위에 오르고 체인소맨이 5위를 기록하면서 일본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15%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일본 영화 점유율은 1%대였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부러워하던 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주요 부문에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부름받지 못했고 일본 영화는 6편이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영화계가 부러워하던 기생충의 시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넷플릭스 제공, 소니 피처스 제작, 캐대헌에 만족하면 되는 걸까요? 내년 설에는 류승환 감독이 휴민트로, 여름에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의 신작 호프로 한국 상업영화의 부활을 선언하고 싶어합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수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한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앵커께서는 최근 언제 극장 가서 영화를 좀 보셨나요? 작년 추석 때 봤던 베테랑 2였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집에서 OTT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극장 가서 영화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넷플릭스 같은 OTT 등장으로 사람들이 영화관을 잘 가지 않으면서 결국 업계 1위, 국내 최대 영화관인 CJ CGV가 희망퇴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희망퇴직은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조치로 본사와 현장 근무 직원을 포함해서 약 8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연차에 따라 월 기본급 100%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희망퇴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한다고 영화관 좌석 몇 칸 띄어앉기도 하고 아예 못 갈 때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당시
영화 산업이 거의 안 됐을 때죠. 개봉하는 영화가 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CGV가 희망퇴직을 단행했었는데요. 이번이 2021년 2월 이후에 4년 만에 하는 희망퇴직입니다. 4년 만에 또 인력 감축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거는 코로나 때만큼이나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CGV 주가 그래프인데요. 네. 어제 기준으로 5,000원이 채 안 됩니다. 과거 한때 14만 원까지 갔던 게 대폭락을 한 겁니다. CGV 희망퇴직의 주요 배경이 OTT 시장 확대와 극장 관객 감소를 들 수가 있겠죠.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총 관객 수는 1억 2,300만 명, 매출액은 1조 1,900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각각 56%, 65%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됐던 OTT는 상황이 어떠냐? 이 CGV 부진은 OTT 플랫폼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4개 OTT의 국내 매출 합계는 2019년 3천억 원에서 2023년 1조 4,4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로만 따져도 한국 극장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OTT 시장은 11% 성장했습니다. CGV는 해외 법인 실적과 이 자회사 편입된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덕을 빼고 국내 사업만 놓고 보면 76억 원 적자를 본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작 직전인 2019년 752억 흑자를 볼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또 이 소비자들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 바로 이 티켓 가격이겠죠. 티켓 가격 상승도 관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8,000원에서 10,000원이었던 영화표 가격이 현재는 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OTT 구독료가 영화 한 편 티켓값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팝콘이랑 오징어 버터구이, 나초, 콜라 좀 사서 먹는다고 하면 1인당 평균 3만 원 넘게 돈 쓰게 됩니다. 이럴 바에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극장에 걸 영화도 넷플릭스로 가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주요 투자 배급사들도 지갑을 닫는 모습입니다. 순 제작비 30억 원 이상 해당하는 상업 영화에 5대 투자 배급사가 투자해 개봉할 영화가 올해 고작 10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영화관들이 점점 다 어려워지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과거엔 단순히 고급화 전략으로만 쓰였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소규모 영화관에서부터 대형 극장의 룸 형태로 만들어진 극장 속 극장까지 더 다양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OTT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극장보다는 편하게 보되 집보다는 좋은 퀄리티를 내세워서 대중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대관 파티룸을 영화관 형태로 꾸민 영화관도 있는데요. 상영작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와인 관련 영화를 상영하면서 소믈리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와인을 마시고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일찍이 이 특별 상영관으로 고급화 전략을 펼쳐왔던 대형 극장들도 프라이빗 상영관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일반 관객들과 분리된 개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특별함도 더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